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현재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이분이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안 위원장이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에게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힌 거는 이번이 좀 처음이라고 하고요. 이게 어제였죠. 서울시당 개편 대회가 있었는데요. 따로 이제 지도부를 만나서 지방선거 출마 문제를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유승민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지방선거에 절대 안 나간다. 그러니까 내 출마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거듭 불출마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제 안 위원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나가기로 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발표할 때까지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안철수 이제 영입위원장의 그 출마를 놓고 계속해서 좀 전방위적으로 당 내에서든 당 외부에서든 계속해서 좀 사실 등을 떠밀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그 나가기로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이제 그 시기인데 다음 주쯤에 뭐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낸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가 이제 2부 아빠 뉴스 시간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고 하는데 아빠 뉴스에서 미흡하게 다루면 또 이제 4부 4부 알쓸 경제로 가고 알쓸 경제에서 못 다루면 뭐 하여간 오늘 밤 최백호의 낭만일 때까지 어떻게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요. 법원이 그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화요일, 수요일 방송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는데 또 적중을 했네요. 그 예측은 맞으셨군요. 김정은은 틀렸지만. 혼자 틀린 거예요. 자,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뭐 사실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 기각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그 증거인멸 우려나 이제 도주 우려. 이제 법원 측에서는 이 안희정 전 지사가 도망갈 사람으로는 안 보인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 인멸 우려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뭐 이걸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인멸하겠다. 뭐 이런 의지는 좀 안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여기에 좀 덧붙인 게 지금 단계에서 안 전 지사를 구속을 하는 거는 이분의 어떤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좀 제한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이게 그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라는 그런 인식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안 전 지사가 계속해서 사실은 자진 뭐 이렇게 출석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가 뭐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받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수사에 뭐 방해를 한다든지 혐의를 뭐 뭐 물론 이제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을 좀 달리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사 자체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을 했는데 검찰은 이제 기각 사유를 좀 살펴보고 다시 이거를 영장을 재청구를 할 것인가 여부를 좀 살핀 뭐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그런 그 어떤 다툼이 있을 것 같네요. 김지은 씨가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 협정 FTA 개정 협상 합의와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계속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제 그 내용을 정식적으로 두 무역 대표부,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 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공동 선언이 나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번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좀 얘기를 했죠. 이거는 한미 노동자들에게 정말 훌륭한 합의다. 그레이트 딜이라는 그런 평가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참 영어가 약한 사람들도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씁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 얼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미국에서 말하자면
배움의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한 노동자나 네. 서민층들에게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이 호소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좀 일리 있는 추론인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말 쓰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는 쉬운 단어, 한국인들이 듣기에도 쉬운 단어를 쓰니 이건 뭐 비교적 서민들에게 맞춤형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귀에 좀 쏙쏙 박히는 영어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가 있습니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께서 사촌형. 아이, 씨.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들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어가 어떻게 된 영어냐 이런 부분 가지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가 좀 오가기도 했었어요.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예, 맞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의 그레이트 딜? 그레이트 딜 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안보 관계에 이제 앞으로는 좀 집중하자 이제 그런 멘트를 했고요. 대변인도 여기 관련해서는 미국 노동자랑 기업들에게 이렇게 좀 큰 의미가 있다, 큰 거래고 중대한 승리다. 그러니까 자화자찬하는 그런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다고? 조금 전에 이제 그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검찰총장과 이제 기자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관련해서 공수처 도입도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검찰로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생기면은 그렇죠. 기소 권한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갖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기소 독점을 해왔죠. 기소 독점주의라고.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 안에서 이제 좀 편안하게, 너무 편안한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그 권한을 좀 과대하게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검사를 만약에 재판에 세운다? 그것도 역시 동료 검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 검사 수사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번 간담회에서 문 총장께서 국회에서 좀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을 해주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을 하겠다. 라는 이제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관련해서도요. 지금의 좀 그 경찰과 어떤 수직적인 지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수평적인 사법 통제 모델로 좀 바꾸고 우리 국민 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도 모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한 발 좀 뒤로 물러선 거죠.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그 입장 이런 쪽으로 조금 한 발 더 물러선 건데 한 가지 이제 이 부분은 좀 양보를 안 했습니다. 검사의 그 영장 심사 제도 이 부분만큼은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이제 인권 보호 장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이 꼭 그 지금처럼 유지를 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삭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영장 청구 권한을 좀 분산을 하려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양보할 수 없다. 대신 뭐 공수처는 받아들이되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갖고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제 자세한 소식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간담회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내면서 이 사람 인신 구속할 수 있게 해달라. 이 권리를 그동안 검찰만 갖고 있었는데 뭐 경찰도 나누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건 안 된다. 오직 검찰만 가능하다. 이 부분만큼은 양보를 할 수가 없겠다.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란 거죠. 사실은 이제 해방 전후로 해가지고 전에는 순사였고 해방 이후에는 이제 경찰이었는데 이 경찰이 워낙에 이제 말하자면은 악독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고문 경찰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고문 경찰도 있었고요.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경찰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 이 경찰을 제어하기 위해서 검찰을 또 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보다 더 인권을 생각하고 법리에 충실하게 사람을 구속하더라도 구속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또 검사만 또 독점하다 보니까 검찰 만능주의가 돼버리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날개를 달아준 격인데 그 너무나 좀 큰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았죠. 네. 그래서 검찰들이 뭐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부터 해서 좀 검세니 뭐 이렇게 많은 비하 용어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들이 큰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이번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좀 이번에는 조정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검찰 개혁에 그 선행돼야 할 것은 검사님들이 우리가 그동안 뭐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신임을 많이 잃었다라는 자성 아니겠어요? 그럼요. 각성이 전제되지 않은 개혁은 그냥 뭐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물론 싶네요. 뭐 일선에 좋은 검사님들 많이 계시고 99%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일부의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검사분들이 이제 물을 흐리는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미연에 방지를 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검찰, 경찰 일선에 계신 우리 검사, 형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뭐 그분들 99%가 훌륭한 분들인데 1% 때문에 맞습니다. 하여간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제 중국을 다녀왔는데 다녀온 게 아니라 아직 중국에 있습니까? 다녀왔죠. 지금 북한으로 귀환을 했고요. 28일 들어갔고 근데 사실은 저희도 그 엊그제 이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사실 그 중국에 간 게 아니겠느냐 사실은 그 말씀 나누면서 저도 거기에 그쪽에다가 김정은이기야 했는데 개망신을 저희가 또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마지막에는 이건 뭐 아직은 모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약간 그쪽으로 좀 기울었었죠. 사람들은 그거 기억 안 합니다. 그거 기억 안 해요. 반기웅과 김용민이가 저희 김여정으로 이렇게 예측했다라고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였고 사실은 이제 한 표를 던졌는데 어쨌든 열차에 탄 거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 관영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보도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래요. 이 부분이 약간 의미가 있죠. 사실은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그러면 이거는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그 중국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첫 외교 무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거를 천명을 했다는 사실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 다만 이제 한미가 착한 의도를 전제로 한 그런 단계적 해법을 제시해야만 사실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북한과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런 합의를 보면은 북한은 나름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그 다른 나라들이 합의를 깼다. 그동안 쭉 그래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날마다 뭐 약속을 위반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핵화 요 조치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미국과 계속 그 뒤에서는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내정자 그 볼턴, 요 분이 이 비핵화 해법으로 이제 그 리비아 모델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리비아 같은 경우는 비핵화 합의를 하고 핵 능력을 이제 완전히 좀 해체를 하고 관련해서 이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앴는데 그리고 나서 카다피가 제거됐어요. 맞습니다. 반군에 의해서 사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델을 언급하는 순간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반길 수는 당연히 없겠죠. 이 비참한 말로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뒤로는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통이 좀 있겠네요.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현재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이분이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맞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안 위원장이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에게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힌 거는 이번이 좀 처음이라고 하고요. 이게 어제였죠. 서울시당 개편 대회가 있었는데요. 따로 이제 지도부를 만나서 지방선거 출마 문제를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유승민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지방선거에 절대 안 나간다. 그러니까 내 출마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거듭 불출마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서 이어서 이제 안 위원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예. 물었더니 저는 나가기로 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발표할 때까지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안철수 이제 영입위원장의 그 출마를 놓고 계속해서 좀 전방위적으로 당 내에서든 당 외부에서든 계속해서 좀 사실 등을 떠밀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그 나가기로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이제 그 시기인데 다음 주쯤에 뭐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낸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가 이제 2부 아빠 뉴스 시간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고 하는데 아빠 뉴스에서 미흡하게 다루면 또 이제 4부 4부 알쓸 경제로 가고 알쓸 경제에서 못 다루면 뭐 하여간 오늘 밤 최백호의 낭만일 때까지 어떻게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이요. 법원이 그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화요일, 수요일 방송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는데 뭐 또 적중을 했네요. 그 예측은 맞으셨군요. 김정은은 틀렸지만. 혼자 틀린 거예요. 자,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뭐 사실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조사 자체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을 했는데 검찰은 이제 기각 사유를 좀 살펴보고 다시 이거를 영장을 재청구를 할 것인가 이제 여부를 좀 살핀 뭐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그런 그 어떤 다툼이 있을 것 같네요. 김지은 씨가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 협정 FTA 개정 협상 합의와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계속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제 그 내용을 정식적으로 두 무역 대표부,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과 미국 무역 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공동 선언이 나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번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좀 얘기를 했죠. 이거는 한미 노동자들에게 정말 훌륭한 합의다. 그레이트 딜이라는. 그런데 결국 기각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그 증거 인멸 우려나 이제 도주 우려. 이제 법원 측에서는 이 안희정 전 지사가 도망갈 사람으로는 안 보인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 인멸 우려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뭐 이걸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인멸하겠다. 뭐 이런 의지는 좀 안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여기에 좀 덧붙인 게 지금 단계에서 안 전 지사를 구속을 하는 거는 이분의 어떤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좀 제한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이게 그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라는 그런 인식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안 전 지사가 계속해서 사실은 자진 뭐 이렇게 출석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가 뭐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받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수사에 뭐 방해를 한다든지 혐의를 뭐 뭐 물론 이제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을 좀 달리 하고는 있습니다만 평가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참 영어가 약한 사람들도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씁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 얼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미국에서 말하자면 배움의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한 노동자나 서민층들에게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이 호소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좀 일리 있는 추론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 쓰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쉬운 단어. 한국인들이 듣기에도 쉬운 단어를 쓰니 이건 뭐 비교적 서민들에게 맞춤형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귀에 좀 쏙쏙 박히는 영어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가 있습니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께서 사촌형. 아이 위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들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어가 어떻게 된 영어냐 이런 부분 가지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가 좀 오가기도 했었어요.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맞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